야, 저 운전자 교포인가 본데? 저희 부부는 운전하고 다니면서 운전 규칙을 정확하게 지키는 운전자를 발견하게 되면 그렇게 외칩니다. 뭐 규칙도 대단한 건 아니죠. 일정한 속도를 꾸준히 유지하고 주행차로로 달리다가 추월할 때만 깜빡이를 켜고 추월차로 들어갔다가 추월이 끝나고 나면 다시 깜빡이를 켜고 주행차로 들어갑니다. 아주 단순해요. 그런데 이런 운전자를 한국 도로에서 찾아보기가 뭐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물론 뭐 저희랑 동선이 같아야겠죠. 같은 동선을 달려야 앞에 운전자가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겠죠. 뭐 그런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다 보면 알잖아요. 검색하다 보니까 이런 글을 발견하게 됐어요. 차에 관련된 소설이랍니다. 자동차요. 나는 운전대만 잡으면 화가 난다. 아버지는 운전대를 잡으시면 가끔 욕을 하셨다. 학교 가기 위해서 올라탄 버스의 기사님도 욕을 하셨고 택시 기사님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면서 자신은 다짐을 했답니다. 나는 커서 운전할 때 욕을 하지 않으리. 하지만 이분도 성인이 되고 운전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욕이 나오더랍니다. 한국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다들 아실 거예요. 그죠? 근데 참 이상하죠? 똑같은 세상입니다. 똑같은 사회인데 어느 사회에선 이렇게 욕을 하면서 운전을 하고 어떤 나라에서는 욕할 필요가 없어요. 80년대 말에 이제 미국을 처음에 갔었거든요. 놀랐습니다. 문화 충격이었어요. 와, 참. 그때 충격이 대단했어요. 그리고 제가 36살 때 캐나다로 이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많이 돌아다녔었죠. 근데 너무 다른 거예요. 도로도 잘 만들어져 있지만 그 도로를 따라 운전하고 있는 이용자들도 규칙을 다들 잘 지키는 거예요. 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돌아오면 도로는 그지 같고 도로는 개판이죠. 운전자들도 뭐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욕이 생활하죠. 짜증이 나죠. 화가 나고. 이런 점을 느낄 때마다 이게 차이가 뭘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 차이는 다름 아닌 규칙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거 같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운전면허증을 딸 때 그때는 다 규칙을 지키죠. 캐나다 같은 나라를 보면 미국도 거의 같아요. 그 당시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을 땄을 때 그 수준과 내가 10년, 20년 운전했을 때도 똑같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운전을 하고 다녀요. 그리고 평소에 운전해야 되는 그 규칙들 그것들을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테스트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죠? 운전면허증을 딸 때는 규칙을 공부하겠죠? 하지만 따고 나서 그걸 지킵니까? 운전규칙과 도로 법칙이 완전히 달라요, 한국은. 제가 운전 초보였던 80년대에도 똑같은 느낌을 가졌었어요. 아, 운전규칙과 거리의 법칙이 너무 다르구나. 그 당시에는 경찰이 도시 곳곳에 있었습니다. 물론 삥 뜯는 그런 뭐 나쁜 것도 있었지만 경찰 때문에 운전을 조심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운전하면서 경찰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캐나다에서는 종종 경찰이 있었어요. 특히 고속도로. 물론 경찰이 모든 구석구석마다 있을 수는 없죠. 사회 구성원들끼리 그 규칙을 지켜야 될 겁니다. 캐나다에서는 그랬었어요. 누군가가 지키지 않으면 특히 남자들이 많이 그랬었는데 빵빵거리거나 아니면 창문을 내려서 손짓을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죠. 다른 운전자가 뭘 잘못하는지 뭐 자기도 잘 모르니까 다른 운전자에 관심도 없고 괜히 뭐 빵빵거렸다가 싸움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잖아요. 그 짙은 썬팅. 썬팅도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짙은 썬팅 속에 숨어서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댓글 달듯이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자기가 교통규칙을 위반했어도 창피함을 모르는 거죠. 이게 한국 사회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운전은 점점점 엉망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아비규환이라고 합니다. 아비규환. 운전하면서 목적지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도착하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중간중간 화를 내고 그리고 블랙박스에 영상을 담아가지고 신고하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 번 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죠? 제가 이런 얘기하면 뭐 뻔히 압니다. 캐나다가 좋다면 캐나다가 살지 왜 한국에다 이런 소리를 하느냐 뭐 이런 뭐 들떨어진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좀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안타까워서 그래요.
한국 사람이 외국에 가서 운전하면 운전이 되게 편해요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반대로 왜 성립이 잘 안 될까요? 저희 가족만 해도 한국에 와서 운전하기를 싫어합니다. 저 또한 운전하기 엄청 싫지만 마지못해 하고 있어요. 제 채널, 제 발통나디 채널에서 한국 도로에 대해서 뭐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 만들어졌다. 운전자인 인간에 대해서 고려가 없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도로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듯이 한국 운전자에 대해서도 다뤄보고자 합니다. 제 고국이 존경받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 같은 교포들도 뿌듯합니다. 모국이 잘 돼야 교포들도 신이 납니다. 어떤 것부터 다뤄볼까요? 첫 번째로 깜빡이에 대해서 다뤄봅시다. 차선 변경하거나 방향 전환할 때 깜빡이 넣어야 되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그 당연한 걸 안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차선 변경할 때는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게 알고 보니까 블랙박스에 찍혀서 신고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더라고요. 그런데 좌회전, 우회전 할 때 깜빡이 꼬박꼬박 넣습니까? 안 하는 사람 엄청 많죠? 거기다가 다른 나라에서 보지 못한 아주 특이한 것도 있어요. 미리 신호를 넣고 있지 않다가 동작을 하면서 그때 넣습니다. 저는 다른 나라에서 이건 본 적도 없어요. 깜빡이를 언제 켜야 되는지 그 기준을 알고 계시나요? 도로교통공단에서 만든 자료고요. 깜빡이 사용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 자료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으면 여기 있네요. 도로교통법 시행령이랍니다. 행위 지점 30m 전방부터 행위가 끝날 때까지랍니다. 고속도로는 100m죠. 그러면 도로에서 만날 수 있는 그 많은 깜빡이 켜지 않은 운전자, 시행령 위반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깜빡이를 켜는 것을 다른 운전자에 대한 배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게 아니죠. 법규에 있습니다. 시행령에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배려가 아닙니다. 배려는 내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이놈의 깜빡이 때문에 한국에서 운전할 때 정말 열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곳이 이곳인데요. 여긴 부산입니다. 김해공항 남단이고요. 이렇게 삼거리가 있습니다. 이 위에 동선은 공항으로 들어가는 그 유조차들이 이용하는 동선입니다. 그래서 일반 차는 쓰질 않아요. 차량도 별로 없고. 이렇게 삼거리가 있는데 주동선은 여기입니다. 이쪽으로 차량이 제일 많이 다녀요. 이쪽은 거의 다니지 않습니다. 좌회전 전하는 차량이 여기 서 있다 칩시다. 그러면 차량들이 이쪽에서 이렇게 오죠. 그럼 이쪽에서 오는 차량이 거의 다 우회전하는데 이렇게 갈 거면 당연히 여기서 우회전 깜빡이를 넣어야 되죠. 그런데 거의 다 하질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좌회전해야 할 차량은 이 차량들 때문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물론 알아요. 이 차들이 거의 다 우회전한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누가 압니까? 그냥 직진할지? 가끔가다 있거든요. 이 좌회전하는 동선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 보면 정말 저절로 욕이 나옵니다. 쌍욕이 나와요. 왜들 이렇게 힘들게 살죠? 우회전 깜빡이 켜주는 거 그렇게 힘듭니까? 거기다가 법규 위반입니다. 그죠? 다른 나라부터 존경받는 사회가 되는 거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각자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어요. 가장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운전하면서 규칙을 지키는 겁니다. 첫 번째, 깜빡이부터 제때 켜봅시다. 언제 켠다고요? 행위 지점 30m 전부터 행위가 끝날 때까지입니다. 고속도로는 100m고요. 우리도 열받지 않고 화내지 않고 욕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사회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한국 사람 할 수 있어요. 이 영상을 주위에 많이 좀 퍼뜨려 주세요. 그래야 우리 사회가 좀 더 밝아질 겁니다. 그런 날을 기대하면서 영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체스였습니다.